따자하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외국어 멘토 백효나입니다. 여러분, 중국 음식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 음식점에 가셨을 때 복자라는 글자가 거꾸로 붙어져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다음번에 중국 음식점에 가보신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벽이나 문 쪽에 복자라는 글자가 거꾸로 붙어져 있을 거예요. 다른 글자는 제대로 쓰이는데 왜 복자만 거꾸로 붙어져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왜 멀쩡한 복자가 뒤집어져 있는지 중국 역사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那我们开始喽. 역사의 시작은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라고 있었는데요. 주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주원장은 자수성가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그 이유는 주원장의 집이 치질이 가난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황제가 된 인물이거든요. 주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생활했지만 엎친격 덮친격으로 가족들도 일찍 잃게 돼요. 그러니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살아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승려, 즉 스님이 되었다가 그의 베프 곽자홍이라는 친구로 인해서 홍건적에 가담하게 돼요. 우리 역사나 세계사 시간에 홍건적의 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그 홍건적의 난에 가담하게 돼요. 거기서 주원장의 계급은 일반 병사였는데요. 그때 크게 공문을 세우면서 곽자홍은 1인자, 주원장은 2인자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추후에 주원장은 여러 지역들과 교류를 하고 유교나 경전, 역사와 같은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남부 지방의 패권을 잡고 마침내 1368년에 명나라 황제가 돼요. 대단하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는 등 혹은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등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일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요, 주원장의 아내 마수영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마황우는 주원장과 결혼하면서 내조도 잘하고 중국 역사상 가장 자애로운 국모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마황우에게도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마황우의 컴플렉스는 제 컴플렉스랑도 같은데요. 바로 발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주제인 왜 복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지 전설을 알려드릴게요. 중국의 정월 대보름인 원소절에 주원장이 등불놀이를 구경 갔는데요.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맨발을 한 여자가 수박을 안고 있는 그림과 함께 이런 문장이 같이 쓰여 있었어요. 이걸 보고 주원장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그림과 글이 붙여진 집에는 복자를 써붙이라고 했어요. 다음날 복자가 안 붙어 있는 집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수수께끼 같은 16글자가 과연 어떤 뜻이었길래 주원장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뉘즈 동미엔이라고 하며 뉘라는 글자와 즈라는 글자가 함께 잔다라는 뜻으로 매우라는 뜻을 나타내는 하오라는 글자가 되고요. 량요 빙지엔이라고 하면 두 개의 요라는 글자가 빙지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쌍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샹이라는 글자가 돼요. 人挑肩担이라고 하면요. 사람이 어깨에 짐을 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크다라는 뜻인 따라는 글자가 돼요. 乐去耳边이라고 하면 乐라는 글자와 去라는 글자가耳이라는 글자 옆에 있다라는 뜻으로 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脚라는 글자가 돼요. 따라서 4개의 글자를 합치게 되면
好双大脚라고 해서 매우 큰 발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그럼 결국 마황우가 매우 큰 발을 가지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안 그래도 마황우의 컴플렉스가 발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황후의 컴플렉스를 놀려서 주원장이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났던 거예요. 여기서 꼭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황후 말고 발 큰 여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16글자 이외에 그림에서 맨발을 한 여자가 수박을 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수박을 안고 있는 부인은 중국어로 표현하자면 怀西瓜夫人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怀 라는 글자와 여기에 있는 怀 라는 글자의 발음이 동일한데요. 마황우의 고향은 淮西라는 지역이에요. 알고 보니 이 그림 속의 여자는 마황우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결국 마황우가 주원장이 복자가 붙어져 있지 않은 집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어요. 이 너그러운 마황우에게 죄 없는 백성들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문에다가 복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어떤 집에서 복자라는 글자를 몰라서 거꾸로 붙인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주원장은 그 집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너그러운 마황우가 황제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오프, 거꾸로 된 복이나 따오프, 복이 오다라는 발음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백성들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주원장이 결국 화를 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춘절 시즌이 되면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 전통이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로는 복이 오기를 기원하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마황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중국의 역사적 내용과 함께 중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사도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하고 일석이조로 더 재밌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컨텐츠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下次见，拜拜。